바로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5분 배우분과 김대한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김대한 감독님 들어오십니다. 이어서 이제 장명남 배우님, 류경수 배우님 들어오십니다. 박지훈 배우님, 그리고 옥지영 배우님, 그리고 스테파니 배우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그 언론 시사에 참여해주신 기자님께 한번 인사 크게 부탁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포토타임. 그렇죠? 네, 충분히 없으니까 이제 자리에 좀 착석하시죠. 일단 포토타임은 또 따로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바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 기자님들이 잠깐 좀 뭐 질문하실 내용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김대한 감독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게 1967년에 그 스탠리 크레머라는 그 감독님의 초대받지 않는 손님, 그러니까 캐서린 헵번이랑 그리고 그 시드니 포이티의 흑인이죠. 그 배우가 출연했던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나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좀 각색해서 호러 영화로 만든 조던필 감독님의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조금 설정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 김대한 감독님이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셨어요. 뭐 베를린이라든지 로카르노라든지 또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국내에서 많이 주목을 받으셨는데 사실 전작 천왕기행하고 좀 최하고 좀 굉장히 좀 다른 점도 있었는데 처음 시작을 또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설정으로 그렇게 영화를 준비하셨는지 그거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영화를 참고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첫 출발은 사실 제 전작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원기행이라는 영화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 강원도 철원, 겨울, 아버지, 그리고 이혼에 관한 키워드로 출발한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초행은 이제 우리 세대의 이야기, 결혼, 가을, 그리고 인천과 삼척을 키워드로 출발한 영화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당연히 필요했던 건 재혼에 관한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였고, 그 다음 엄마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 고향인 춘천을 담아야겠다, 이렇게 이런 키워드로 그냥 출발을 했었습니다. 출발을 하다가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구성을 했는데 그저 평범한 재혼에 관한 이야기라면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해봤을 때 이건 영화로 굳이 만들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와중에 어떤 기사를 보게 됐고, 그 기사는 어떤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의 기사였습니다. 그분을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이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둘 있는 어머님이시자 그리고 지금은 동성 연인과 함께 살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만나봤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혼하셔서 어떤 분과 재혼을 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좀 충격적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이야기 혹은 또 이걸 말씀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출발하게 됐고, 그게 2022년 당시에 이제 시나리오 쓰고 있을 당시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이자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출발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일 수밖에서 정하영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저는 사실 감독님 이번에 처음 만나 뵙고요. 작품 제안을 주셔서 네, 차재현 대표님은 알고 계셨고 차재현 대표님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되셔서 아마 그렇게 이제 저를 추천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감독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전부터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인들 통해서 알고 있던 감독님과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그 감독님의 전작인 철원기획과 이제 초행을 보고 되게 재밌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 것 같다. 같이 언젠가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마침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또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주셔서 그렇게 뭐 이 영화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부 지인 캐스팅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감독님이 이 영화를 하시면서 이 가족들 구성할 때 굉장히 그 의외성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이 대본을 보고는 이 역할이 어떻게 나를 캐스팅했지 이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해왔던 뭐 그런 배역들하고는 좀 많이 결이 다른 그런 역할이었죠. 그래서 감독님한테 어떻게 저를 캐스팅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냥 이 역할을 의외의 인물이 했으면 하는 걸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아이러니하게 제가 사극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그 정도전의 스승 이색으로 나왔는데 그 역할을 보고 이런 분이 이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예. 그 캐스팅에 보답하느라고 아주 많이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선 역할을 맡은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안 적은 없고요. 처음 뵙고 감독님이 되게 멋진 캐릭터니 멋지게 표현해 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되게 멋진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캐스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 역할의 스테파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본을 읽으면서 제 2의 고향이 또 춘천이기도 해요. 그래서 춘천이 너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미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거리상 이제 뵙질 못해서 줌콜로 화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장영남 배우님과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배우님께는 정말 많은 작품에서 엄마 역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진호의 엄마이긴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역할들과 비교해서 어떤 게 달랐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영화가 보다 보니까 되게 의외의 지점에서 좀 피식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미디를 설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포인트를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지점에서 관객들이 웃을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이게 웃기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저도 이제 캐스팅을 아까 지율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스팅이 좀 의외, 예상대로 뻔한 캐스팅이 아닌 좀 의외의 캐스팅을 함으로써 생기는 재미난 상황들을 좀 그 정도는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상황들은 현장에서 그 연기자분들께서 잘 집중력 있게 몰입해서 진행해 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테이크를 반복할수록 여기서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재밌겠다라는 지점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관객이 웃길 것이다라고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엄마 사실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특별하다는 지점이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저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내 엄마가 그렇다면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지점에서부터 이 캐릭터 정화 캐릭터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동안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뭐 걱정하고 그런 엄마였다면 정화는 엄마지만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또 다른 여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또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유경수 배우님께 먼저 여쭐게요. 전작인 야당이나 노이즈 그 장르물에서는 굉장히 서늘하고 무서운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되게 그 일상적인 청년의 표정을 보여줘서 되게 좀 반갑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 갖고 살면서 약간의 어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청년의 모습을 담아냈는데 또 감정의 진폭도 적지 않았던 것 같고요. 캐릭터를 만들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긴 한데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지일 배우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쓰러졌을 때 자영남 배우님이 돌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였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전에 기존에 다수의 작품들에서는 캐릭터적으로 좀 뭔가 보여져야 하는, 연기적으로나 뭔가 좀 장면적으로 뭔가 좀 강렬히 보여져야 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연기적 고민이나 지향점이 예를 들어서 힘을 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장르에 따라 다 맞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비밀일 수밖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반발짝 뒤로 빠져서 뭔가 캐릭터를 보여주면 어떨까, 뭔가 주변의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 더 캐릭터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좀 중재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면 어떨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중재자이자 가운데 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좀 누군가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제니나 엄마의 좀 조력자 같은 느낌으로 뭔가 좀 존재해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돌멩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돌멩이 약간 좀 말씀드리자면, 이틀 전에 봉 감독님이랑 쥐를 했을 때 봉 감독님은 정화가 돌을 들고 갈 때 되게 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죽여라 이러면서,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 신났다고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화의 일정을 쭉 되짚어보면 진우가 오늘 춘천에 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그 다음 상황들은 다 예상 밖의 일들이고 정화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이런 정말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의 일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근데 정화는 그 순간마다 이거를 감정을 표현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어떤 선택을 했다라기보다 좀 어른스럽게 침착하게 누르고 해결하고 좀 지나가고 해결하자라는 어떤 스탠스를 보였는데,
그때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철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분명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화가 겪게 될 모습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좀 되짚어 봤을 때, 스스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감정은 드러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돌을 들고 다가가는 그 과정보다 저는 그 다음 컷에서 정화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한 컷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정화는 문철을 깨웠을 거고 부축을 했을 거고 힘겹게 올라왔던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영화적으로 좀 생략하고 상상하게끔 만들면서 오히려 정화는 좀 더 어른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걸 한 컷 사이에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장면입니다. 네. 그 스테파니 배우님이랑 옥지영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그 스테파니 배우님은 솔직히 기존에 좀 잘 보지 못했던 되게 신선한 얼굴이라서 조금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 아까 이제 뭐 캐스팅 얘기를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이 시나리오 보고 본인의 역할이나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점들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옥지영 배우님은 그 되게 그냥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특별히 이렇게 멋있게 드러나진 않는데 그 자체로서 조금 멋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의상이나 이런 거에서 좀 그 본인 캐릭터의 개성 같은 걸 좀 드러내고자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 캐릭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좀 신경을 썼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활동을 조금 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 대본을 받게 돼서 되게 오랜만에 시나리오를 읽는 재미가 있었고요. 또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 고향, 제2의 고향인 춘천의 배경으로 가족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뭔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 춘천에 너무 가고 싶다가 제일 큰 이제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제니 역할도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좀 너무 차갑고 이렇게 막 좋은 딸이 아닌 모습에 왜 이럴까라고 좀 처음에는 매력적이게는 못 다가왔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교포 사회에 이제 있는 그런 답답한 그런 실제로는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되게 개방적인 그런 사회에서 컸을 텐데 집에서는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다른 그런 개방적이지 않은 그런 가족에게 큰 제니 모습이 뭔가 공감도 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의상은 거의 한 90% 이상이 제 옷이었고요. 의상을 우선은 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특별히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거는 좀 무채색들 옷을 다른 배우들이 많이 입었는데 저는 그 안에서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었고 지선의 캐릭터가 좀 자유로워 보였으면 좋겠었고 또 그 안에서 그의 시선과 행동들이 가족들을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이 지선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좀 진심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로 이제 배우님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봉준호 감독님 지부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사실 그 류경수 배우님 아까 정영목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이전 캐릭터하고 굉장히 좀 다른 그리고 또 영화 보시는 관객분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좀 질문을 드릴 게
이제 유경수 배우님 아까 얘기해 주셨고,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아까 유경수 배우님 포함해서 이제 장면 3개를 좀 꼽아주셨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두 분이 우리 스테파니 배우님하고 장윤모 죄송합니다, 옥정 배우님 네 배우님 그 담배 피는 장면 꼽아주셨고, 또 하나가 우리 장영남 배우님 그 은행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규정 선생님한테. 그때 이제 마대 김혜자 선생님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얼굴 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박지일 배우와 오늘 좀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 박지아 배우님 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둘이 벽에 딱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되게 포복졌다 하시면서 이렇게 버텼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사실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봉준호 감독님하고 저희 김대한 감독님 인연 때문에 이렇게 지휘 같은 거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PYB 시사회로 좀 그 전에 했었는데, 제 기술 시사회 때 그때 제일 많이 웃으셨던 분이 봉준호 감독님이셨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셨는데 3번이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분들한테 그때 그 장면들 좀 기억나시면 그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우리 장영남 배우님. 아니, 그날 이제 지브이 할 때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연기가 있고, 또 계산하지 않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장영남 배우님은 그때 전화 받을 때 여기가 이렇게 떨리는데 그것이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그리고 사실 보면서 또 제 연기를 보면서 조금 반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의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정화가 그 엄청나게 보수적인 집단 안에서 자기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동반자는 또 다른 사회에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작은 마을에서, 작은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내 아들이 먼저 알았으면 했는데 내가 아들한테 얘기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상황이 됐으니 정말 피가 마를 지경이고, 이 진짜 숨도 못 쉬고 막 이 살이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하죠. 이 연기라는 게 표현해서 좋은 것이 있고, 또 표현하지 않았는데 표현이 되는 연기가 있는데, 내가 과연 이게 잘 선택한 것일까? 라는 또 그런 고민을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전 매우 고맙습니다. 다음 유경수 배우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경수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기대와 또 독립되는 그런 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엄마의 병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연기를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연기 같은데, 그때 어떻게 임해주셨는지 한번. 모든 촬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모님과 자식 간의 어떤 사이에서의 뭔가 이 진우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얘기하면은 조금 걱정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인물 자체가 엄마가 봤을 때도 좀 걱정스럽고, 또 제니 쪽의 부모님이 봤을 때도 참 얘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제니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제니가 더 뭔가 아깝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어떤 재밌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사실 엄마에 대한 그거는 이 영화에서는 어떤 엄마의 정화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정화는 비밀을 갖고 있고 또 암에 걸렸고, 근데 정화는 이 암에 걸린 그 심각함보다 그 비밀이 아들에게 알려질 거에 대한 심각함을 더 생각하고 있지만,
진우는 반대로 비밀은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엄마의 건강,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다른 생각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고민하면서 표현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해주신 것 같고, 이어서 아까 질문 받아서 박재일 우리 선배님하고 옥지영 스테파니 마무리 아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지로 감독님이 고받으신 그 카페에서 벽에 밀쳐졌을 때 기분이 어떠냐고. 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 역할이 제가 봐도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권장할 만한 가치관을 지니지 않은 이 인물이 가끔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뭐 부부 역할을 했던 그 상대 배우들도 많이 만나고 했지만, 제가 만난 이 상대 배우 중에서 박지아 배우가 최고였습니다. 저는 의도되지 않은 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의외성에 기대는 그런 연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는 박지아 배우를 물론 알고 있었고 했지만, 현장에서 이제 의상 분장을 다 하고 그 장면에 딱 만났을 때, 우리 김대환 감독이 왜 이 박지아 배우랑 나를 이렇게 부부로 캐스팅했나, 그냥 바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상의도 없이 작품에 대한 또 배역에 대한 서로의 논의도 토론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관계가 전사랑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나는 뭔가 이렇게 약간 제압당하는 느낌이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막 허세를 떨고, 근데 사실은 너무 잘못한 게 많고 이 참 부끄러운 가치관을 지닌 이 인물이 어쨌든 자기 반듯하고 이 뭔가 물리적으로 늘 자기를 제압할 수도 있는 이 부인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아주 재미있게 신나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루기는 짧게 이렇게 또 다음 질문 기자 받아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장면이 저희 이제 지선과 제니가 제니가 문철과 좀 다툼이 있고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를 이제 진정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사실 저희 둘이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서 뭔가 그때 이제 흡연을 하면서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냥 위로가 너무 됐던 것 같아요. 지선의 존재만으로 그냥 그 한마디 대사를 딱 해주셨을 때 그냥 다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지선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도 위로가 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씬 찍으면서 사실은 그 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그때 촬영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저답게 그냥 연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냥 힘 빼고 그냥 스테파니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의 제니한테.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좋은 장면이 또 나왔던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키가 큰데 사실은 상대 배우이 키 큰 배우를 만날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하고 또 비슷한 키를 가진 친구를 만나서 그게 화면에서 더 멋있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재일 배우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삼 세트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배웠어요. 어머니를 뵙고
첫 마디가 여기 뭐 거두절미 어머니 모습도 원경으로 나왔고 대문 열고 들어가서부터는 아무 스토리가 없는데 나머지는 다 대충 결혼식 때 했을 것이다, 뭐 잘 살았을 것이다가 감이 잡혀요. 그 어머니 효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이 사회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먼저 칭찬과 그 응원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가족은 어쨌든 서로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영화에서 이 인물은 정말 아까도 뭐 제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뭐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부끄러운 가치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다르진 않죠. 예. 굉장히 좀 왜곡되고 아니면 뭔가 고착화되고 편견 덩어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우리 사회에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인물들은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상상해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결국 이 영화가 지향하는 점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의 제일 소통의 출발점은 솔직해지는 것, 솔직한 용기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 까불려지고 이제 뭐 서로 다 알게 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서로 또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 밑바닥까지 그래도 그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밑바닥까지 바라본 어떤 그런 성찰을 그런 계기가 이 문철한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고 뭐 가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머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머니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하나 있고 경수 배우님께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제니 어머님 역할을 하신 배우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그 대목에서 저희가 빵 터졌거든요. 이 배우분을 캐스팅하게 된 비결이 혹시 노래 솜씨 때문인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영수 배우님은 그 옥지영 배우를 극 중에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럼 뭐라고 부르고 싶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어도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게 좀 명사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는 그냥 이름을 부르니까 뭐 대답을 잘 준비해 주시고 박재하 선배님은 저는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 이제 선배님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저분을 한번 만나뵙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성사된 캐스팅인데 캐스팅 과정 중에 이제 저희 시나리오에 노래 부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노래하신 거 어떠시냐고.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배님이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그 부분에서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지칭하지 않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하영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가요? 라고 선택지를 드렸고 그 몇 가지 중에 딱 하나 이제 가장 애창곡 선택하셨고 그 노랫말과 지금 상황이 뭔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면은 하영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문철을 따라가서 굉장히 그 외로운 그곳에서 억척스럽게 자신의 청춘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춘은 어떤 꿈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랑 선배님이 얘기했던 거는 강변가요제에 꼭 나가고 싶었던 대학생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지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 끝없는 굴레 속에 늘 고민했을 거예요. 계속 만나러 가는 길에 뭐라 불러야 되지를 제니랑도 얘기하고 뭐라 불러야 돼?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추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아 엄마한테 엄마 진짜 나 근데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해서 엄마가 아 그냥 뭐 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고 했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추천 좀 진짜 아예 저는 안 부를 거. 아 저기 뭐 밥 드셨어요? 호칭을 아예 안 부르고 너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고 했을 것 같아. 이모? 이모가 가장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평범하지 않은 사랑,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식의 이야기로 가는데 오늘은 어머니로 좀 세대가 훌쩍 뛰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특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이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스토리적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다면 어딘지 그게 궁금합니다. 스토리적으로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뭐 대부분 다른 감독님들도 비슷하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전 다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야 흥미로울까 혹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검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좀 고민되는 지점이었고 그리고는 캐릭터를 정화 캐릭터를 디자인했을 때 구조적으로 가장 대척적인 지점에 서 있는 캐릭터는 누구일까?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들의 전사는 어떠할까? 그런 그 전사들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좀 고민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그들을 묶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 같은 걸 관통할 수 있는 비밀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지점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 이제 하고 포토타임 가질 건데요. 저희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6 배우님들의 연기 양상 보면 정말 최고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수요일하고 또 9월 8일날 기자간담 아니죠 라운드 인터뷰 매체 인터뷰 갖고 있으니까요. 자, 아마 매일 기자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배우님들 인터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한국 영화가 침체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사이에서 어쩔 수가 없다 비밀일 수밖에 라는 말이 있던데 기성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수상도 기원하면서 또 우리 전문 감독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약진을 좀 기대하시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대한 감독님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던 분의 신작이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포토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